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다이어트를 마친 후에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같은 몸무게와 체지방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 8kg를 감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무슨 운동을 했는지, 또 식단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먹었는지, 또 나름 그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도와준 뭐 다른 요소들이 뭐가 있었는지 제 경험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선 그 전에 이 모습이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저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이렇게 과체중이 아니었거든요. 한 75kg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제가 체지방률이 높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체지방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그래도 3개월이 이제 흐른 후에 제 모습인데 그래도 조금 사람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성격이 좀 굉장히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굉장히 좀 단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칼로리 설정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또 일반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추가적인 뭐 보충제라든지 영양제 이런 거를 거의 복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다이어트 방법이 옳고 또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솔직히 뭐 편한 다이어트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일상생활을 그냥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장 단순하고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에 체중 감량의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동. 이제 운동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유산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식단, 간헐적 단식, 마지막으로 산책,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동네 헬스장도 가시고 또 맨몸 운동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쉽게 접하실 수가 있고 또 대중적인 게 헬스장 가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또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근육량을 늘리셔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셔야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살이 확실히 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근육량을 늘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동안 식단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간 유산소 위주의 운동으로 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몸무게는 좀 빠졌는데 원하시는 그런 근육질의 몸이 나올 확률은 많이 적다고 봐야겠죠. 그 스키니 팻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힘들게 하셨는데 그런 체형을 이제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근력 운동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기간 동안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주셔야지 다이어트를 마치신 후에도 요요 현상이 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날 몸무게가 65.6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도 한 66.5 요 정도 나가요. 그거는 제가 1년 동안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재밌게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지고 이러면서 10년 동안 운동을 완전히 쉬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육도 하나도 없고 근력도 이제 완전히 그냥 헬린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캐나다에 있었는데 아이들도 많이 어리고 또 일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 시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래도 일주일에 5번은 하고 싶었거든요. 현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번 정도 나가서 했고, 그리고 뭐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공휴일이 끼었다 이랬을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나가서 웨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큰 근육 위주로만 진행을 했어요. 뭐 하체, 가슴, 등 이렇게 큰 부위를 중점적으로 했고, 그래서 뭐 따로 뭐 복근 운동을 한다든지 뭐 어깨나 뭐 팔을 떼서 한다든지 그렇게 운동은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체 운동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하체 운동을 할 때 좀 힘든 것도 있는데 하체 운동을 마치면은 그 다음날 체중 감량이 조금 더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슴이나 등 운동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체 운동만은 꼭 일주일에 2번씩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운동 세트라든지 개수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목적의 운동이라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한번 하러 갈 때마다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됐었기 때문에 뭐 스트레칭하고 뭐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근력 운동을 한 거는 한 50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진행을 할 때 각 부위에 대표적인 운동만 해줬어요. 뭐 하체를 하는 날에는 스쿼트랑 뭐 레그 프레스, 그리고 뭐 가슴 운동 하는 날은 벤치 프레스랑 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또 등 운동 하는 날은 몇 개 하지는 못했지만 뭐 풀업이라든지 벤트 오버 이런 가장 대표적인 운동만 부위당 2개, 3개씩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차 때까지는 유산소도 아예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만 가면서 1시간씩 했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식단을 일정하게 먹으니까 첫 달에 많은 운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한 3kg 정도 감량이 됐거든요. 그리고 근력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신다, 아니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하신다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뭐 꼭 웨이트 한다고 해서 뭐 1시간 반, 2시간씩 하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에 뭐 한 3번, 4번이라도 1시간씩 헬스장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산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섭취한 칼로리보다 소비되는 칼로리가 더 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운동을 웨이트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1시간 동안 웨이트만 하셔도 뭐 500, 600칼로리도 소모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이나 아니면 기존에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 한 3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유산소 운동은 경력이 많이 없으셔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바이크를 타신다, 아니면은 뭐 트레이드밀을 걸으신다, 꼭 힘든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한 400에서 600칼로리까지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칼로리 소모적인 측면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율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을 잘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몸에 저장하고 있는 탄수화물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다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좀 고갈이 된 상태부터 이제 지방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장에 가셔서 뭐 4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 주시고,
꼭 유산소 운동을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지 그때 더 활발한 지방 연소가 일어나니까 유산소 운동도 꼭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첫 달 차까지는 유산소는 아예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지냈는데 겨울이었거든요. 1월달, 2월달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워요. 막 영하 25도도 내려가고 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거나 이런 것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달 차부터는 제가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웨이트 맞추고 이제 뭐 바이크라든지 뭐 경사를 한 10 정도에 맞춰 놓고 천천히 걷는 거를 이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어트 이제 마무리할 때는 한 40분까지 늘려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유산소도 같이 병행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운동을 아침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퇴근하고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침에 운동을 해도 장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조금 더 다이어트 측면 아니면은 생활 패턴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퇴근하시고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섭취한 뭐 칼로리나 이런 게 있는데, 퇴근하시고 이제 운동하시면서 그 칼로리나 탄수화물을 이제 소모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유산소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은 지방 연소가 잘 일어날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마치고 나면은 바로 그렇게 입맛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댁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조금 건강한 일반식을 드시고 하루를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아무래도 술 약속도 좀 덜 잡게 되고 뭐 야식 먹을 확률도 좀 줄어든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퇴근하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하실 수 있는 시간에 하셔야겠죠. 하지만 다이어트 측면이나 이렇게 생활적인 면에서는 퇴근하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다른 유혹들을 없애는 데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식단이에요. 정말 운동만큼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일반식으로 식단을 진행을 했고, 뭐 칼로리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뭐 칼로리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은 음식을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뺄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저탄수 식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여기 보이시는 식단이 제가 주로 먹었던 식단이에요. 이건 이제 소고기 뭇국인데, 조금 일반적인 소고기 뭇국에 비해서 좀 고기 양이 굉장히 많죠. 저렇게 해도 한 150g, 200g 밖에 안 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식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식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냥 밥을 보시면은 밥도 한 공기 정도로 제가 조금 안 되게 먹었어요. 근데 밥 같은 경우에는 저것보다는 조금 더 드셔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굳이 한 끼에 밥 한 공기 이상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렇게 똑같은 소고기 뭇국을 먹어도 고기 양을 조금 많이 늘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사진인데, 맹맹한 국이 질릴 때는 라면 위에다가 이렇게 그 소고기 삶아놓은 거를 토핑식으로 올려서 먹었고, 고기랑 이제 육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고춧가루랑 다진 마늘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육개장도 제가 끓여서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탄수화물량은 이렇게 한 공기 정도로 제한을 하시고, 다른 뭐 오뎅볶음이나 멸치볶음이나 뭐 김치나 밑반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좀 단백질 양을 많이 늘리시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조금 탄수화물 양을 제한을 하는 게 힘들지만,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탄수화물 양 꼭 제한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저희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뭐 운동을 하든지 뭐 다른 거를 해도 지방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량을 조금 제한을 해서 인슐린이 활동을 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근력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는데, 저희가 탄수화물량을 조금 제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 몸이 탄수화물을 고갈시켜서 지방 연소를 하는 시점을 조금 더 빨리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량은 조금 제한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안 드시니까 또 다른 걸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많이 아시겠지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정말 저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선 저희가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이제 손상이 되는데, 그 손상된 근육에 저희가 섭취한 단백질이 들어가서 그 근육을 회복을 시키면서 근육량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단백질은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선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가장 힘든 게 허기짐, 뭐 아니면 낮은 포만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단백질 양을 조금 높게 섭취를 하시면은 이 포만감이 그래도 조금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리트가 있는데,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보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그 소모가 되는 열량이 2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로운 영양분이기 때문에 꼭 섭취량을 일상생활에서 늘려주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이 남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저탄고지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일반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뭐 아보카도나 연어나 뭐 견과류 같은 애들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일반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지방들도 섭취를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연히 삼겹살도 먹을 거고, 또 목살도 구워 먹고, 또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술 안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회나 연어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먹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지방도 섭취가 되기 때문에 굳이 꼭 따로 좋은 지방을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괜찮았고, 그래서 뭐 똑같은 돼지고기를 드실 때도 삼겹살보다는 뭐 목살이라든지 앞다리살 이런 거를 드시고, 목살 중에서도 뭐 맛있기는 한데 그 기름기 붙어있는 떡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름기를 조금 제거하고 드셔도 저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식단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막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당연히 간식 이런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포카칩이나 새우깡 이런 짭짤한 걸 좋아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뭐 정말 한 달짜리, 2달짜리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제한을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대신에 뭐 과자를 먹을 때는 앞접시에다가 과자를 좀 퍼가지고 먹고, 그게 보통 한 접시에서는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접시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한 2세 입 먹고, 아니면 절반 정도 먹은 다음에 그냥 아이들 주던지, 아니면 다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다시 빼서 먹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먹는 양을 조금씩 줄이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몸이 좀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만족이 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평소에 조금 절제를 해 주셔야지 한 번에 확 오는 그 대형 사고, 이 터짐이 오히려 더 잘 방지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식 이런 것도 드시되 조금씩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이 허기짐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야식도 더 많이 시켜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그 인스턴트 커피 중에 디카페인 있잖아요. 그거를 한 잔씩 마셨어요. 그걸 아무래도 조금 식욕도 좀 내려가고, 어쨌든 디카페인이니까 제가 뭐 잠을 잘 때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간헐적 단식이에요. 제 생각에 저희 같이 이제 특히 중년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간헐적 단식은 필히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많은데, 어쨌든 다이어트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죠. 저희가 섭취한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아야지 이제 살이 빠지는 관점이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요새 조금 많이 부각되는 관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호르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활동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여주고 공복 상태를 길게 가져가야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몸에서 지방 요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요새는 이제 그 관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야말로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도 확실히 뭐 예를 들어 아침을 한 끼를 안 드셨다고 치면은 뭐 500에서 600 칼로리니까 꽤 큰 칼로리를 아끼실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 호르몬적인 측면에서도 공복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중년이 되면은 기초대사량 자체는 다행히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활동량 자체는 좀 적어지잖아요. 와이프랑 밥을 먹으러 가도 그냥 동네 편한 데 가서 먹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뭐 젊었을 때처럼 막 영화관 간다고 버스를 타고 가거나 뭐 백순대 한번 먹겠다고 신림동까지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런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칼로리 측면에서 얻는 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간헐적 단식이 처음부터 쉬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물론 힘들었고, 근데 대신에 그거를 약간 아침을 처음부터 굶는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꼭 16시간 뭐 8시간 이런 윈도우가 아니어도 그냥 아침을 최대한 내가 한번 참아 본다.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부터 이렇게 늘리시다 보면은 몸이 조금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점심 때까지는 어느 정도 큰 무리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간헐적 단식을 매일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날은 너무 허기질 때 있잖아요. 그때도 아침 먹었고, 또 뭐 집에 뭐 맛있는 빵이나 떡이 있으면 가끔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저희 집은 약간 그 맥모닝을 꼭 사 먹어요, 한 번은. 그래서 또 가족들이랑 그런 시간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항상 16시간을 저는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효과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만큼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 한국 분들은 아메리카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복에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은 조금 이제 공복감도 없어지고 또 집중도 다른 거 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도 아메리카노 한 2잔, 3잔 정도 아침에 꼭 먹었던 것 같거든요. 설탕 들어가지 않은 그런 블랙 커피를 드셔주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복에 운동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영상은 얼마 전에 올리긴 했는데, 이제 건강 상태에 큰 뭐 문제가 없으시다, 혈당이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유산소라든지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도 혹시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조금 걸으려고 하는 편인데, 산책이 이제 표면적인
특히 소모되어지는 칼로리만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산책을 하면 1시간에 한 4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해요. 여성분들은 한 3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1시간 동안에 뭐 뛴다든지 자전거를 탔다 아니면 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셨다 이러면 소모되는 칼로리는 거의 뭐 2배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산책이 정말 좋은 거는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뛰고 이런 거는 매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쨌든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저희가 조금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몸에 너무 많은 무리가 가는 운동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책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과체중이시다 아니면 뭐 무릎이나 관절 이런 데가 좀 안 좋으시다 이런 분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산책이고, 그리고 산책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보통 저희 몸이 이제 지방을 태우려면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고갈을 시킨 다음부터 지방 연소가 일어나는데, 산책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 몸에서 지방을 꺼내 가지고 그거를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소모되는 칼로리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방을 없애주는 측면에서는 꽤 효율성이 높은 게 바로 이제 산책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진행을 하시라고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등산을 가면은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등산을 많이 오시잖아요. 그 산책하는 것도 아무래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되셨을 때는 아침에 공복 상태로 등산을 조금 다녀오시고 아니면 산책을 좀 길게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식사를 해 주신다면은 체중 감량하는 데에서는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이랑 이 산책을 콤보로 묶어버리면은 그 효율성이 정말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이번에 정말 다이어트를 조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내가 거기에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천천히 1시간 정도 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고 한 다음에 오후에 운동을 하러 가셔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또 유산소까지 해주시면은 아마 체지방이 빠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게 가장 최고의 루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요. 이 콤보에 그거는 바로 저희가 어쨌든 다이어트를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일반식을 기반으로 한 뭐 술 약속도 있을 거고 또 뭐 가족끼리 나가서 밥도 먹을 거고 또 어떤 날은 야식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술을 좀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식을 하셨다, 그런 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날 공복 상태로 좀 걸어 주시던지 아니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가볍게 하시면은 그게 바로 몸무게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체중 감량을 길게 하실 때 그래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어떻게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지 운동, 식단, 간헐적 단식, 산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 방법이 좀 단순하고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이 방법이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쉬운 다이어트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몇십 년 동안 먹은 게 아침인데 그거를 먹을 수가 없고, 또 밥 얼마나 맛있나요? 근데 탄수화물 양도 제한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는데 또 그냥 운동이 아닌 근육량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까지 해야 된다. 이게 솔직히 여간 힘든 건 아니죠. 그런데 또 대신에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한 몸을 좀 되찾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게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조금 내가
일지언정 이거를 일상생활에 녹여서 내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아니면 이제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kg를 뺄 거야, 뭐 3개월에 10kg를 뺄 거야. 아무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도 좋지만 조금 다르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조금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더 성공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확률도 더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을 조금씩 개선을 하고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감도 좀 적고 더 즐겁고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면은 저희가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체중 감량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몸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이어트를 좀 접근을 하고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도 제 나이치고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혀 힘들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막 먹고 싶을 때 조금 자제하는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뭐 되게 생활할 때 힘들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조금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 달에 뭐 5kg 빼고 10kg 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운동을 시작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고 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